지금 동남아 방산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태국군이 실전에 투입한 중국산 최신 전차가 단 200발 사격 만에 주포가 폭발하며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다. 포신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고 태국 국방부는 즉각 기술 조사에 착수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세계 최강 대국을 자처하는 중국의 최신 전차가 실전 첫 투입에서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더 충격적인 건 같은 주포 계열을 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차는 1000발 이상을 견디는데 중국 전차는 그 5분의 1도 버티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 영상에서는 중국 전차 VT4의 폭발 사고가 왜 예고된 참사였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왜 한국 K2 전차의 가치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는지 실전 데이터와 기술 비교로 낱낱이 공개한다. 끝까지 보면 동남아 방산 판도가 왜 흔들리고 있는지 명확히 보이게 된다. 태국 육군은 오랫동안 노후 전차 전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제한된 국방 예산 속에서 선택지는 분명했다. 성능은 현대적이면서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차.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홍보된 것이 바로 중국산 최신 전차 VT-4였다. 중국은 VT4를 두고 동급 최고 성능, 실전에서도 검증된 전차라고 강조했고 친중 성향의 매체들은 서방 전차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태국군 역시 이 홍보를 신뢰했다. 2017년부터 총 62대를 도입하며 VT4는 태국 육군의 주력 전차로 자리 잡았다. 평소 훈련과 기동 시범에서는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태국군 내부에서는 이제 중국산 무기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갔다. 하지만 이 평온한 일상은 단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었다. 아직 아무도 이 전차를 진짜 전장에서 시험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상황은 급변한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며 태국군은 실제 전투 상황에 직면한다. 더 이상 훈련장이 아닌 실탄이 오가는 전장이었다. 태국군은 주저없이 VT4를 전선에 투입한다. 최신 전차의 화력을 보여주고 국경 분쟁을 조기에 제압하겠다는 판단이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전술 선택이 아니었다. 중국 무기 체계의 실전 신뢰성을 증명하는 시험대에 스스로 올라서는 선택이었다. VT4는 캄보디아군 진지를 향해 주포 사격 임무를 부여받는다. 포신이 불을 뿜는 순간 이 전차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중국 방산 기술의 현재 수준을 실전에서 증명해야 하는 운명. 그것이 바로 태국군과 VT4 앞에 놓인 모험의 부름이었다. 그러나 모든 현장 지휘관이 이 투입을 마냥 긍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었다. VT4는 최신형이었지만 과거 중국 무기 체계가 보여준 여러 논란이 떠올랐다. 주하이 에어쇼에서 시동이 꺼졌던 장면, 주행 중 보기륜이 이탈해 굴러다니던 장면은 아직도 군 관계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에 대한 우려도 컸다. 특히 주포의 내구성과 신뢰성은 전차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하지만 분쟁 상황은 지체를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대안도 마땅치 않았다. 결국 불안과 의심은 마음속에 묻은 채 VT4는 전장으로 향하게 된다. 이 순간은 영웅 여정에서 흔히 등장하는 갈림길이다. 위험을 알면서도 선택해야 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부름의 거부가 좌절되는 순간이었다. 태국군이 의지한 멘토는 기술 문서와 제조사의 설명이었다. 중국 측은 VT4에 장착된 125활 강포가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정상적인 운용 범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주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차에 사용되는 계열과 동일한 설계 기반을 갖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포신 수명에 대한 공식 자료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원형 계열의 포신은 통상 1000발 이상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암묵적으로 신뢰를 형성했다. 태국군은 이 설명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다. 키워드는 정상 운용. 과도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논리였다. 이 순간 기술 문서와 홍보 자료는 멘토의 역할을 하며 태국군의 결정을 뒷받침한다. 전차는 결국 실전에 투입된다. 캄보디아군 진지를 향해 주포 사격이 시작된다. 첫 사격, 두 번째 사격, 연속된 화력 투사에도 전차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듯 보였다. 태국군은 안도감을 느꼈다. 우려는 기우였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전투는 단발로 끝나지 않는다. 작전은 계속됐고 VT4는 반복적인 사격 임무에 투입된다.
이 시점에서 태국군은 이미 심리적 경계를 넘어섰다.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첫 관문은 통과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관문은 진짜 시험의 시작에 불과했다. 사격 횟수가 늘어나면서 전차 내부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다. 포신에 축적되는 열과 피로, 반복 사격으로 인한 부담이 누적된다. 전차의 가장 중요한 동맹은 승무원과 장비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적은 내부 결함이다. 외부의 캄보디아군이 아니라 전차 자체의 한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전차의 주포는 단순한 강철관이 아니라 극한의 압력과 열을 견뎌야 하는 정밀 장비라고 말한다. 이 시험의 단계에서 VT사는 점점 한계선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태국군은 아직 알지 못했다. 곧 돌이킬 수 없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지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장비 고장을 넘어선다. 전차의 본질이 무엇인지, 군사 강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으로 확장된다. 전차는 단순히 포탄을 쏘는 무기가 아니다. 반복되는 극한 조건 속에서도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는 체계다. 실전에서 전차의 정체성은 단 하나, 끝까지 버티는 능력에 있다. 태국군은 VT사를 운용하며 점점 불안한 신호를 감지하지만 작전은 멈출 수 없다. 여기서 심연은 눈앞의 적이 아니라 믿고 의존해온 무기 체계 자체였다. 값싸고 화려한 스펙이 아닌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은 기술은 언제든 치명적인 약점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2단계에서 사건은 기술 논쟁이 아닌 철학의 문제로 바뀐다. 무기는 결국 생명을 맡기는 도구라는 근본적 진실에 다가가는 순간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포신 내부에서 발생한 폭발은 전차 전체를 뒤흔들었고 주포는 완전히 파괴됐다. 단 200여 발 사격 후 벌어진 사고였다. 전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주포가 스스로를 파괴한 순간 VT사는 전투 자산이 아닌 위험 요소로 전락했다. 승무원들은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전차는 사실상 죽었다. 이 시련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체계 전체의 붕괴였다. 태국군은 이 사고로 가장 큰 대가를 치렀다. 실전에서 무기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장비 손실이 아니라 전략적 신뢰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 순간은 죽음이자 재탄생의 문턱이었다. 사고 이후 분석이 시작되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난다. VT사의 주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열 포신을 복제한 구조였지만 성능은 원형에 한참 못 미쳤다. 동일 계열 포신의 공식 수명은 약 1000발. 그러나 VT사는 그 5분의 1도 버티지 못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제 주포의 실제 수명이 500발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분석은 하나의 보상을 남긴다. 문제의 원인은 운용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성이라는 결론이다. 즉,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의 결과였다. 태국군과 주변국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 값싼 무기의 진짜 비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중국 측은 즉각 책임을 태국군에 돌린다. 과도한 사격, 피로 누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변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전차는 원래 과도한 사격을 견디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2단계에서 태국군과 동남아 각국은 새로운 준비에 들어간다. 무기 도입 기준을 다시 세우고 실전 검증과 장기 신뢰성을 최우선 조건으로 올려놓는다. 이제 귀로는 전장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정책과 전략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시간 압박 속에서 각국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값싼 무기인가, 믿을 수 있는 무기인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비되는 존재가 부각된다. 바로 KE 블랙팬서다. KE는 1500발 수명의 주포, 첨단 전자장비, 능동 방호 체계를 갖춘 전차로 평가받아왔다. 무엇보다 실전 운용을 전제로 한 신뢰성이 강점이다. VT사 사고는 KE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증명하는 계기가 된다. 부활은 승리가 아니라 기준의 회복이다. 전차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다시 명확해진 순간이다. VT사 폭발 사고는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동남아 방산시장 전반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무기 선택의 기준이 가격과 정치에서 신뢰와 생존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태국군의 경험은 다른 국가들의 교훈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영약이다. 실전은 언제나 진실을 숨기지 않는다. 값싼 복제는 결국 더 큰 대가를 요구한다는 교훈.
이 영상의 결론은 분명하다. 무기는 스펙이 아니라 신뢰다. 이 기준이 앞으로 동남아 방산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다음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